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저는 하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마다 하고 싶은 꿈들이 하나씩 더 생겨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고르기 힘들긴 해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래하면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라서 가수라는 직업에도 제일 많이 관심이 가요. 또 원래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코치 선생님은 잘하면 좋은 수영 선수가 될 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치과에 함께 다니면서 할머니의 치아를 정성껏 치료해 주시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 새롭게 추가된 꿈은 치과 의사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이런 저를 보고 엄마는 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 그게 문제야. 그럴 시간 있으면 학교 공부나 더 열심히 해 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가 문제인가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관심이나 호기심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는 가끔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런 신기한 것을 누가 언제 만들고 싶어졌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스마트폰도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전기를 발명한 사람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 말이죠. 에디슨은 평생 동안 미국에서만 1093개의 특허를 받았고 다른 나라에서도 1239개의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그런 에디슨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발명품들이나 발명 기술들은 20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열어주었고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발전이 되었죠. 그렇게 대단한 에디슨은 순수한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엄마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 낳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달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고 곡물 창고에 들어가 구조를 살피다가 스위치를 잘못 눌러 곡물에 깔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늘을 날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약을 만들어 친구에게 먹게 해서 친구가 며칠 동안 배가 아파 고생하게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현상이 흥미롭고 신기했던 어린 소년 에디슨에게는 틀에 박힌 학교 수업은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바닥이었고 말썽꾸러기, 문제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호기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실험해내는 그 모험 정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10살이라는 적은 나이에도 하고 싶은 일에는 집중력과 의지를 보이며 과학책에 소개된 실험을 모두 해보는 등 자신의 경험을 꾸준히 쌓아나갔습니다. 다양한 관심과 의문을 제기하는 호기심은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에디슨처럼 관심과 호기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호기심을 발전시켜 직접 연구해보고 시도하여 해결해 나가는 용기 있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건 대신 즐거움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계를 무대로 행복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괴짜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 버진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그가 17살에 잡지 창간을 시작으로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항공, 모바일, 음악, 인터넷, 음료, 호텔, 레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개국 2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큰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함께 가장 창조적인 경영자로 손꼽히는 리처드 브랜슨의 다양한 관심에는 창조성과 모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는 할 것도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일터를 놀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것이 그의 꿈입니다. 또 그는 목숨을 건 기구 여행을 즐기는가 하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여장을 하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미래 환경 문제 등에 과감한 투자와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는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상상력을 실천해내는 그 도전 정신을 성공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에디슨이나 리처드 브랜슨처럼 개척자이고 모험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과 호기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부족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적인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갖는 것은 어떤 발전도 가져올 수 없죠. 자신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방법들을 설계해보고 하나씩 도전해 나갈 목표를 정해 실천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불평, 불만에만 사로잡혀 오늘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내가 해결해 볼 생각도 없이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여전히 남의 탓,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도 고민의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나를 문제 해결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아주 거대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분명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꿈이 많다는 말은 해보고 싶은 것, 되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기들을 잘 관찰해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한지 아이의 눈은 아주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눈에는 모든 것이 관심과 새로운 경험의 연속입니다. 호기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뭐든지 손에 쥐어 입으로 가져가 맛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고 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직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헤쳐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 여러분은 해수욕장으로 놀러가 본 적이 있나요? 산책을 나갔다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손으로 가득 쥐어본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이상하게도 모래를 많이 잡으려고 애쓸수록 손 안에 모래들은 스르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모래가 아닌 조금 큰 돌멩이들을 마음껏 집어보라고 하면 많이 짚는 것 대신에 내가 쥘 수 있는 양만큼 짚게 되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모래를 가득 움켜쥐고 싶은 것처럼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잘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 뭐든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 어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를 선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선택해 본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를 잘 살펴본 뒤 내가 원하는 일과 직업을 나와 매치시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나와 잘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체크하고 확인해 나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한 걸음씩 자신의 꿈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을 무엇인지, 어느 시기에 그것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순위를 정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 수영선수나 댄스 가수에 도전하는 일이 신체적인 노화로 힘들게 생각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루고 싶은 도전의 목표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들을 떠올리고 적어보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고 시기를 조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일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또한 한 가지 직업을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가이지만 가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개그맨이지만 사업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먼저 이루고 싶은가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의 교집합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수 아이유 씨는 발라드 가수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때는 댄스 가수로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역할도 척척 해내고 있는데요. 와, 아마 가수 아이유 씨는 처음부터 이 모든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꿈이었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감정들을 노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앨범 작업을 할 때 아이유의 솔직한 이야기가 앨범 관계자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싣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가수에서 프로듀서로서의 영역까지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가수로 선택하고 집중했지만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집합들이 아이유 씨를 좀 더 다른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은 광고 모델이나 연기자로서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아이유 씨를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욕심이 앞서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마음이 가는 일들을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잘 쓴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다 한꺼번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 구분 지으면 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복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줍니다. 그것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나에게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늘 나에게 좋아한다, 잘했다, 괜찮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처음에는 행복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 좋은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 나도 좋아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감동이 사라지면서 심드렁하고 어색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만나러 갈 때의 설레임과 흥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의 관점으로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해나가는 과정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지속되므로 우리의 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선물로 던져주어 과정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좋아하다 보니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실패조차도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어줍니다. 반면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왠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할수록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만 하게 되고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져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하고 싶고 해내겠다는 의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좋아 보여 선택했는데 진짜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더라도 실증이 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다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선택하게 된 진로라도 자신이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해 나가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에만 사로잡혀 오늘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분명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어느 시기에 그것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순위를 정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이 나의 관점으로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좋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